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중국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것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12면 하단과 13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어의 어순은 동사 다음 목적어가 나온다. 우리말의 어순과 반대죠. 그런데 우리말의 한자어휘에서도 이 같은 동목형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독서, 두수, 책을 읽다. 정차, 딩처, 차를 세우다. 동사, 목적어의 어순입니다. 또 다른 형태, 하차, 시아처를 보시면 차를 내리다죠. 그런데 우리말은 표현할 때 차에서 내리다라고도 표현을 하다 보니 이럴 경우에는 동목형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나아가서 우리는 병이 나다, 병이 생기다인데 중국에서는 生病이니까 병을 나다, 병을 생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 또 한 가지, 우리는 비가 내리다인데 중국에서는 샤유라고 하니까 비를 내리다라고 이렇게 비가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한국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저 역시 고생했던 영역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독서, 정차, 하차 이 세 가지 어휘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어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어휘가 한몸 고정 단어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독과 서가 분리가 될 수가 없죠. 정과 차가 분리가 될 수도 없고 하차 역시 하와 차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묶여져야만 하나의 단어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사고 체계의 습관이 중국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좋은 책을 읽다라는 것을 한번 중작을 해보면은 쉽게 생각해서 좋은 책 하면은 하오수죠. 예. 좋은 책. 그 다음에 읽다라는 것은 읽을 독 두니까 두하오수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읽을 독과 책과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말 독소가 분리가 됐죠? 그렇죠. 중간에 하오가 끼임으로 인해서. 예.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독서를 분석을 해보면 동사 목적어의 조합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난 것이지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결혼을 봅니다. 자, 결혼 양국 간의 발음도 비슷하고요. 재혼인데 뜻은 완전히 같지요. 자, 우리는 결혼을 마찬가지로 한 몸의 고정 단어로 생각하고 있죠. 결과 혼을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결혼을 한 적이 있다라고 중국어로 말하면 뭐뭐 한 적이 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예, 구어를 쓰죠. 예, 이것은 과거의 과자인데 그 과거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경험을 한 것이니까 한 적이 있다, 즉 경험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한 적이 있다는 것은 결혼은 그대로 가야 되니까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어디 붙이느냐?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이것이 한국적인 중국어 방식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 다시 저 동목형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재혼이라는 것은 재는 뭐죠? 결인 맺다라는 동사죠. 그렇죠? 이것은 후는 혼인. 혼인을 맺다라는 동목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제, 구어, 훈으로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는데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런 표현밖에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혼도 마찬가지죠. 결 대신에 이자가 들어간 것이니까 한국식으로는 리훈구어가 되겠죠. 근데 중국어에서는 리구어 훈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쉽게 다시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판을 봅니다. 자, 밥을 먹다는 거죠.
동사 치 먹다라는 거 밥이라는 목적어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고정 단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주 쓰이는 어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숙지를 하고 있을 뿐이지요. 예를 들어서 밥 한 끼 먹다 하면 여기서 대표적인 양사 그거를 넣을 수 있죠. 그죠? 치거 판 하면 치와 판 사이에 거가 들어가서 분리가 됐죠. 자, 원래는 좀 수준을 높여서 표현하자면은 자기의 양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눈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요 눈은 봐서 머리를 조아리다는 것이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조아야 되잖아요. 그쵸? 예, 치든 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든 간에 치와 판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화를 내다라는 성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는 이게 생기니까 생기발랄할 때 원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도 있고요. 또는 또 다른 뜻으로선 화를 내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나오면 angry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나에게 서로 화를 내다고 만약에 하라 그러면 나는 원이니까 성치는 하나의 고정 단어로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치 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오류가 있느냐? 자, 성은 나다라는 동사고요. 치는 여기서는 기분 또는 화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목적어 형태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다라는 동목형입니다. 거기다가 워라는 목적어를 또 붙였어요. 그러면 이런 단문에서 직접 목적어 두 개가 들어가는 게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죠. 해석을 해봐도 화를 내다 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표현을 쓰자면은 성, 워더, 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과 치가 분리가 됐죠. 그쵸? 예. 워더는 나의 화인데 나에게 화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화를 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치가 한 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한 몸인 듯 하지만 아닌 거, 이것을 이합사라고 표현하는데 좀 용어가 어렵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합사는 준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잘 알고 있는 잼맨이 있습니다. 잼맨도 보시면은 영어로 meet라고 나와 있어요. 사전에는요. 만나다입니다. 그러면 그를 만나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다니까 뒤에다 그를 붙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까처럼 똑같이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찌에는요 보다라는 것이고 동사, 미에는 얼굴입니다. 즉 만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실제로 분석해보면 얼굴을 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데 또 목적어를 집어넣은 꼴이니까 문법적으로 오류가 되는 것이고 해석을 해봐도 얼굴을 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젠과 맨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젠, 타더, 맨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젠과 맨이 분리가 된 것이죠. 이런 부분이 초급 단계에서 그냥 무작정 단어나 어휘로만 숙지를 할 경우에 나중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국어 수준을 높이시려면 초급 단계부터 이런 식으로 자꾸 어휘를 연습해 나가셔야 됩니다. 입에 붙게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안에는 다 어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에서의 어순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즉 위치죠. 단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암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형을 계속 구를 습득하다 보면 문장과 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어순을 익힐 수가 있는 것이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